어저께는 문여적이라는 문재인 여적죄 고발을 세자로 줄여서 문여적이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여적죄 고발, 문여적. 그 국민운동 본부 출범식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이 촬영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저는 이제 스트리밍 방송이 아니니까 이렇게 올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취재를 이제 되도록이면 안 나갈 생각을 좀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취재하는 동영상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뭐 오프라인에서 이런데 뭐 이렇게 취재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의 그 사견, 어떠한 소견, 또 평론 요런 거를 듣고자 제 방송을 찾아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그전부터 했었고, 그래도 이제 너무 책상 머리에 앉아서 하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좀 나가는 게, 유튜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취재하고 하는 그 노력에 비해서 이게 뭐 결과가 너무 좀 안 나오면 사실 좀 맥 빠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올렸는데 뭐 그냥 조회수도 오히려 평론한 것보다 더 적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는 그냥 제가 어떠한 문화예술 시사평론 이런 식으로 제 소견을 발표하고, 또 대화방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과의 대화 위주로 그렇게 하고, 어저께 이 문여적 기자회견 내용도 이제 참 한 1시간 좀 넘게 했죠. 오늘은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여적 출범 이런 운동까지 나올 지경이고, 이건 누가 봐도 문재인 여적죄가 맞아요. 북한은 50kg, 남한은 80kg. 그럼 30kg만큼 여적죄, 80kg, 30kg만큼 더 내줬으니까 똑같이 해도 지금 여적죄가 될 판인데, 이거는 결국 30kg 더 내줬고, 그거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 거고, 이런 게 여적죄가 분명히 되는데도 왜 껐떡없냐. 제가 정암철 씨하고도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여론의 문제. 정암철 대표는 지금 우파 하시는 분들이 KBS, 조선일보, MBC 모조리 다 끊고 안 보고 유튜브만 보는 거는 시대에 너무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뒤떨어진 생각이다 하면서 반대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 의견은 좀 그거와 달라서, 좀 언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우리 정 대표하고 제가 한번 전화로도 끝장 토론을 좀 해서 올릴 겁니다. 그 양반의 뭐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 또 대선 무효 소송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대선 무효 소송은 이제 정 대표 입장은 그거는 발등 찍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르고, 저는 뭐 지금 대선 무효 소송 원고기 때문에 난 뭐 QR코드는 이게
선거 무효 원인인지 아닌지 가려보자, 이렇게 제가 지금 소송을 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궐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서도 또 의견이 달랐어요. 저는 문재인의 보궐 대통령 임기는 그 자녀 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언젠가 제가 동영상에서 올린 내용이지만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헌법에 뭐 보궐 대통령은 자녀 임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즉 헌법에 보궐 대통령이 자녀 임기를 하는 건지 5년을 하는 건지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헌법만 그렇습니다. 헌법에만. 그럼 다른 모든,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은 무조건 보궐자는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만 제외하고 모든 대법원장 몽땅 다. 대법원장은 아닌가요? 그건 이제 고리되었을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건 뭐 자녀 임기인지 아닌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선거직이나 국회의원이나 뭐나 하면 전부 뭐 도지사 선거고 뭐고 전부 전임자의 자녀 임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자녀 임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건 상식이에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대통령만 자녀 임기가 아니다. 왜? 뭐 정 대표 입장은 뭐 단일 선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와 좀 다른 얘기지만 조금 하겠습니다. 단일 선거 어쩌고 간에 어쨌든 이 헌법이 그것을 규정해야 되는데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정 대표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보여달라 그랬는데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 유튜브 댓글에 그 공직선거법 조항을 올려줬어요. 거기 있다고. 봤더니 아닙니다. 없어요. 공직선거법에는 자녀 임기를 한다라든지 5년을 한다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법은 헌법보다는 매우 하위법입니다. 뭐 한두 단계 하위법이 아니라 상당히 하위법이에요. 그러면 하위법이 상위법을 규정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고가 리걸 마인드예요. 리걸 마인드입니다. 그런 리걸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직선거법을 제정하는 그 입법기관에서도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는 뭐 5년으로 한다라든지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아니까. 예, 이게 리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 없는 사람들은 뭐 공직선거법에도 규정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래도 조금 풍어를 읊은 사람하고 좀 차이죠. 이러한 그 공직선거법 같은 하위법에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 또는 5년 임기가 규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위법이기 때문에. 그럼 그 규정은 어디 나와야 되냐 하면 헌법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헌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에, 유신헌법에 그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규하입니다. 최규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최규하 대통령이 권한대행을 하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보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보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최규하 대통령이
승계한 겁니다. 새로 뭐 그 당시에 뭐 임기를 시작한 게 아니었고, 통일주체 국민회, 그때는 간선제였으니까. 그래서 간선제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권한대행이 최규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 임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헌법 그 관습에, 그러니까 그때는 관습도 아니죠. 그때는 유신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최규하 대통령이 중간에 그 자녀 임기도 채우지 않고,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거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하야했습니다. 자진 하야. 하야해서 전두환 그때 사령관에다 몽땅 겸하고 있었죠. 전두환 씨가. 그래서 그때 최규하 대통령의 자녀 임기로 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그때 대통령도 유신헌법상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우는 보궐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다가 전두환 그때 보궐 대통령이 개헌안을 냈죠. 개헌안을 내가지고 역시 대통령은 간선제로 하면서 임기 7년인가요? 7년 대통령인가? 8년 대통령인가요? 처음에 6년으로 했다가 7년으로 늘렸는가요? 제가 그거 확실치가 않은데 6년으로 했다가 7년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개헌헌법을 내가지고 그 개헌헌법이 발효되면서 또 그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이름을 바꿔서 무슨 또 그런 국민회의 비슷하게 했어요.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그런 국민회의에서 그 전두환 헌법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보궐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새로운 임기 6년, 그때 7년인가 그럴 거예요. 6년으로 한다고 하다가 실제 헌법 개정안은 7년 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7년에 그 전두환 헌법 대통령으로 그때가 이제 5공화국이죠. 5공화국 대통령으로 7년의 임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선례가 있어요. 물론 간선제였고 어쩌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러한 헌법 선례입니다. 선례. 헌법 선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궐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한다는, 그 당시에는 당연 헌법상 명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헌법에 와서는 그 헌법에 보궐 대통령은 전임자의 자녀 임기를 채운다 하는 그 명문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 왜 없앴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때 노태우의 그 직선제 받는 그때 노태우 6.29 선언 때 선언하면서 이제 그 개헌안 제출한 사람들이 왜 그 명문 규정을 그때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행 헌법에는 보궐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 그리고 그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를 규정하는 하위 법령도 없다. 하위 법률도 없다. 하위 법률이 있으면 사실 그거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하위 법률에서 상위 법률에 대통령의 임기를 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하위 법률에는 그런 규정이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뭘로 해결해야 되냐 하면 헌법 관습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관습. 그럼 우리나라 헌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왔는가? 그러면 유신헌법의 선례가 나오고, 또 초대 이승만 정권 후에 윤보선 대통령하고 장면 매각 때 그러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게 확실치 않은데, 그건 오래전 일인데, 어쨌든 이 유신헌법상에 이런 헌법 관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참작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헌법상 명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헌법 관습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것은 그 당시 유신헌법상의 명문 규정상 있었고, 그렇다면 현행헌법에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서 보궐 대통령이 새로운 임기 5년을 시작한다는 해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인데 이미 그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헌법 관습이 옳고 지금 무단으로 대통령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헌법 관습이 바뀐 것이다. 이 둘 중 하나예요. 헌법 관습이 바뀐 것이다. 이 문제를 김평우 변호사가 짚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짚었죠. 이것을 법률 해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헌법 관습이라는 얘기거든요. 헌법 관습이라는 것은 헌법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과거에 국가 서울 이전 문제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헌법 관습 사항이다, 이래 갖고서는 그거를 부결시켰잖아요. 위헌이다라고. 그렇듯이 헌법 관습이라는 것은 헌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관습이나 습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헌법 관습. 그 김평우 변호사가 그러한 주장을 하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법률 해석으로 풀어갈 문제가 아니고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의 문제는, 자녀 임기냐 5년이냐의 문제는 분명히 이것이 헌법 관습이 바뀐 것으로 보지 않으면 지금 헌법 관습 위반입니다. 이 지금 이날 문여적 여기서도 도태우 변호사도 문재인은 지금 현행 무단 대통령이다, 보궐 임기를 도과한 무단의 대통령이다 라고 이 도태우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어요.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실상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문재인의 그 보궐 대통령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도태우 변호사의 이야기이고, 저도 그 입장에 동의를 아주 전 처음부터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헌법에 규정이 없다면은 헌법 관습에 의해서 이것을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소원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문제가 되고요. 헌법 소원이 지금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냐 아니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왜 대선 이전에 공론화되지 않았는가? 그때 공론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공론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9대 대선을 하는데 이거 전임자의 자녀 임기냐 아니냐 이거부터 결정하자고 공청회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 법률 해석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로 한다라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 상식이니까.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한테 유리하냐? 태극기한테 유리하죠. 촛불한테 불리하죠. 왜냐면 기껏 정권 이제 탄핵시키고 잡아봤자 이제 1년짜리 대통령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사람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걸 일으켰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보궐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지 자녀 임기인지 결정하자 이 얘기를 새누리당에서 했어야죠. 당시에.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 좌파들의 그 아주 제가 경멸하는 그러한 행동 패턴입니다. 제가 좌파들을 경멸하는 좌파 성향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자기가 불리해 보일 때는 슬쩍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등 때밀면서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이 이거 약속했다는 거예요. 좌파 성향 사람들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갑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 등 때미는 소리 하는 거예요. 등 때밀면서 당신이 약속했다 이거요. 내 돈 내놔라 이거요. 당신이 주기로 약속했다 이거요. 이게 좌파들의 습성입니다. 이게. 좌파 사람들은. 음습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좌파들의 음습한 습성에 의해서 이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고 그대로 선거가 치러지고 그냥 우물딱주물딱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헌법 관습의 변경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전임자의 자녀 임기에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무조건 이 헌법 관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5년을 시작하는 걸로 돼야 됩니다. 이제는. 이 헌법 관습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이 헌법 관습은 유신헌법의 헌법 관습이 이미 존재했는데 이것을 위반한 대통령 선거다 해서 이 문제를 이거를 심판해야죠.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헌법 관습이 바뀐 것으로 보는 쪽으로가 더 지금 우세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럼 오늘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우파가 유리한 얘기거든요. 보궐 대통령의 자녀 임기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인데도 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그거는 언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은 문재인과 좀 한편이잖아요. 한편이면서 언론을 장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상당량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정권 권력 구도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고 행사하고 있고, 과거에 그 독재 권력 시대 때 언론은 독재 권력을 항거하는, 물론 이제 어용 언론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언론들이 독재 권력에 항거하면서
정의의 대변인처럼 되어버렸죠.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정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어용이죠. 어용이면서 좌파죠. 그런데 이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파 권력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서 결정하는 나라에서 언론을 장악하면 끝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국민보다는 잠들어 있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하면은 모든 독재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그 정암철 대표의 의견에 좀 이견을 갖는 거는, 정암철 대표는 지금 태극기 우파 애국 국민들이 기존 언론을 보지 않고 아예 절단하고 절독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래도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정 대표에게 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 당신 대안은 뭐요? 나 그걸 좀 묻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당신 대안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절독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그럼 절독하고 유튜브라도 열심히 보자 이겁니다. 물론 열악합니다. 유튜브의 정보 세상이 열악하고 세상 세태에 어두워지는 건 사실인데, 지금 그래도 유튜브 내에 상당히 굵직굵직한 유튜브들이 지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론지로서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튜브라는 건 옛날로 말하면은 삐라죠, 삐라. 삐라 살포 같은 거죠. 삐라를 이런 식으로 살포한다 그러면 이건 대항력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대항력이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독재 정권, 과거에 이럴 때도 성립했다면 그때 아마 엄청났을 겁니다. 이 유튜브가. 그때도. 근데 그때는 유튜브란 게 없었고 삐라를 했죠. 삐라. 불원 유인물이라는 거. 이런 걸로 했죠. 지금 이제 이 삐라가 우리 앞에 열려진 것이고, 물론 이 유튜브가 대안은 될 수 없지만 대항은 됩니다. 대항. 대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항의 힘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제3의 언론을 우리가 일으키면 지금도 상당수 좀 달성되고 있고, 이 언론을 장악했다고 안도하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언론 쟁탈전이에요. 정권을 잡느냐 못 잡느냐는 언론을 누가 잡고 있느냐 못 잡느냐인데, 이 유튜브의 그 패권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선거만큼 비중이 될 겁니다. 아마 한 3분의 1 됐잖아요. 유튜브 비중이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에서 조금만 획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튜브 전쟁에서 이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뭐 나이 드신 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